새 건물에 딱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스위치를 탁 켜면 불이 환하게 들어오죠. 우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요. 사실 그 단순한 불빛이 안전하게 켜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중요한 과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안전점검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스위치를 켤 때 그 전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저 멀리 발전소에서부터 아주 복잡하고 긴 여정을 거쳐서 우리 집 콘센트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여정의 맨 마지막 관문,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기 바로 직전에 이 전기 정말 안전한가?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단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전기 설비 검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모든 전기 설비가 똑같은 방식으로 검사를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갈림길처럼 설비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두 가지 길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 길은 자가용 전기 설비라고 불립니다. 자가용? 하니까 자동차가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가용은 대형 공장이나 아주 큰 빌딩처럼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그런 크고 복잡한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길은 우리한테 훨씬 더 익숙한 일반용 전기 설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매일 가는 작은 가게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 같은 곳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죠. 그럼 이 두 길을 나누는 기준이 대체 뭘까요? 핵심은 바로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즉 용량에 있습니다. 그 마법의 숫자가 바로 75kW인데요. 이 숫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전기를 많이 쓴다? 그럼 복잡하고 깐깐한 자가용의 길로, 그보다 적게 쓴다? 그럼 비교적 간단한 일반용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절차와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길부터 따라가 볼까요? 규모가 큰 자가용 설비는 과연 얼마나 깐깐한 정식 검사를 받게 될까요? 이 과정을 보면요. 서류 신청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설비 구석구석을 샅샅이 뜯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 도장이 찍힌 인증서를 받아야만 끝나는 거죠. 마치 대학 입시처럼 어느 한 단계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체계적이고 엄격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검사 결과가 단순히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렇게 딱 두 가지로만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를 보면 이렇게 세 갈래 길이 있어요. 합격은 바로 전기를 쓸 수 있는 청신호고요. 불합격은 모든 게 중단되는 적신호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임시 사용이라는 일종의 황색 신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장 큰 위험은 없는 사소한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일단 3개월 동안은 전기를 쓰게 해주면서 그 안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시간을 주는 일종의 유예기간 같은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길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작은 가게나 집 같은 일반용 설비는 어떤 간소화된 점검을 받게 될까요? 일반용 설비의 절차는 훨씬 간단하고 빠릅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전력에 저 전기 쓸게요 하고 신청을 하면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서 바로 점검을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 바로 전기를 공급해주는 아주 직접적인 방식이죠. 여기서는 결과가 아주 명확합니다. 합격 아니면 불합격 딱 둘 중 하나예요. 합격하면 우리 집 두꺼비 집, 즉 배전반에 안전을 증명하는 확인 스티커가 딱 붙고요. 바로 전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불합격이라면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듣고 그 부분을 고쳐서 다시 점검을 받아야만 하죠. 그럼 검사관들은 현장에 나가서 도대체 뭘 그렇게 꼼꼼하게 보는 걸까요? 실제 불합격했던 사례들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사진으로 생생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실제 불합격 사례인데요. 왼쪽 사진을 한번 보세요. 굵은 전선을 연결하는데 구멍이 하나뿐인 부품에 그냥 우겨 넣었죠. 저렇게 하면 접촉이 불안정해서 열이 막 나고 심하면 불이 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규격에 딱 맞는 구멍 2개짜리 부품으로 단단하게 고정해야만 안전한 거죠. 이 경우는 변압기에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 같은 절연료가 부족했던 사례입니다. 이 기름이 장비가 과열되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비싼 장비가 열을 받아서 완전히 망가져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설비에서는요, 검사관들이 이런 측정 장비를 써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찾아냅니다. 이 저항값이 낮게 나왔다는 건 전기가 어딘가로 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누전이나 합선의 위험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인 셈이죠. 이 사례는 왜 장소에 맞는 부품을 쓰는 게 중요한지 정말 잘 보여줍니다. 왼쪽은 일반 차단기인데요.
물기가 많은 욕실에서는 감전사고를 막기에는 반응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아주 작은 누설 전류에도 즉각적으로 전기를 딱 끊어주는 훨씬 민감한 차단기를 설치해야만 혹시 모를 끔찍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다른 길과 실제 현장의 위험한 사례들까지 보고 나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보이죠?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과정이 복잡하든 간단하든 75kW를 넘든 안 넘든 이 모든 절차와 규정들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것. 바로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물들은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점점 더 똑똑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안전망, 즉 전기 안전검사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함께 진화해야만 미래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